총 연면적 122만 제곱미터, 투자 규모 167억 위안, 그리고 단 3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충칭동역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단일 구조로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역이 되었습니다. 이 역은 8개층이 수직으로 겹쳐진 거대 구조물로 8개월 만에 29개의 고속철도 노선과 도시상업단지를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축물 안에 통합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 운영되며 매우 복잡한 교통 네트워크 속에서 시간당 최대 16, 0명의 승객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톤에 달하는 강철 구조물을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건설 기술에 있습니다. 하지만 역의 위치 자체도 모든 건설 엔지니어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입니다. 충칭은 평지가 아닙니다.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3차원 지형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 산성이라 불립니다. 마천루가 암석에서 바로 솟아오르고 기차가 주거용 건물을 통과하며 사람이 1층에 있는지 20층에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GPS 신호가 빈번하게 끊기기도 합니다. 이 메가 프로젝트가 위치한 충칭 동부 지역은 가파른 석회암 산괴와 조밀한 강줄기로 분절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을 고립시켜 지도상의 경제적 공백지로 만들었습니다. 12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만들기 위해 건설팀은 단순히 기초를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대신 거대한 규모의 지질학적 변형이 필요했습니다. 수백만立方미터의 흙과 바위를 옮기고 언덕을 깎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 오차가 최대 2mm도 허용되지 않는 고속철도 노선을 위한 정밀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칭의 여름은 극심한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을 매우 가혹한 환경으로 만들고 인력의 작업 효율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2022년 충칭은 70일 동안 역사적인 폭염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양쯔강 수위가 역대 최저치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통적인 콘크리트는 수분의 빠른 증발로 인해 즉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정말 이례적으로 흘러갑니다. 인력 대신 이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로봇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레이저로 제어되는 토공 로봇들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24시간 내내 작동했습니다. 자동화된 콘크리트 분사 로봇은 표면의 습도와 평탄도를 정밀하게 조절했습니다. 유리 설치 로봇은 800kg에 달하는 강화 유리 패널을 10m 높이까지 절대적인 정밀도로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물을 첨가제와 섞어 외부 온도가 40도에 육박할 때도 콘크리트 온도를 섭씨 25도 이하로 유지하는 특수 냉각 타설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거대한 분무 시스템이 전 지역을 덮어 장비의 과열을 방지하는 인공 미세기후를 조성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활용은 건설 시간을 놀라울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기초 타설부터 구조물 완공까지 단 3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런던 크로스레일역 프로젝트는 13년이 걸렸고 약 190억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21역 건설은 2010년에 시작되어 2025년 완공 예정이며 비용은 초기 예상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효율성은 3배 증가했고 산업재해 수는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고립되고 위험했던 풍경은 4년도 채 되지 않아 중국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허브로 탈바꿈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번개처럼 빠른 건설 속도와 느리고 신중한 전통적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름 혹은 느림이라고 적어주시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충칭 동역의 설계는 철도역 설계의 모든 전통적인 규칙을 뒤집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역은 수평 모델로 운영됩니다. 주차장은 대기실에서 멀고 대기실은 승강장에서 멀며 지하철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승객들은 이들 사이를 이동하며 엄청난 시간을 낭비합니다. 충칭 동역은 수직 층화 개념을 통해 이러한 거리를 제거합니다. 기본 구조는 교량 건설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15개의 승강장과 29개의 노선을 갖춘 전체 철도 시스템은 지면이 아닌 공중에 높이 솟은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플랫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철도 교량 아래의 거대한 공간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도착홀, 환승구역, 상업층을 포함하여 40만 제곱미터의 유효 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제로거리 환승 모델을 만듭니다. 지하철로 도착한 승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만 올라가면 고속열차 게이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평균 환승 도보 시간은 5분 미만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이 정도 규모의 역에서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승객이 환승 시 최대 20분을 소비하고 거의 2km를 이동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통 시스템인 일본의 신주쿠역과 비교할 때 충칭 동역은 교통 흐름 최적화에 진정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역의 지붕은 또 다른 공학적 걸작입니다. 12만 제곱미터의 면적과 500톤의 강철 질량을 가진 지붕 구조는 양쯔강의 물결처럼 넘실거립니다. 지붕에 사용된 강철은 에펠탑 2개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양이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지지 기둥에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지역의 상징인 황결수 모양으로 설계되었으며 밖으로 뻗어나가는 강철 가지들이 아치형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기둥 사이의 거리는 70임에 달해 전례 없는 기둥 없는 대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홀 안에는 보잉 747기 한 대가 주차되어도 날개가 기둥에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강철 캐노피에는 태양 복사 강도에 따라 투명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감광 유리의 지능형 채광창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거대한 대기실을 가득 채워 조명 에너지 소비를 40% 줄여줍니다. 또한 이 역은 남서부에 비가 많이 오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이른바 스펀지 시티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붕과 포장 시스템은 빗물을 100% 수집하고 여과하여 냉각 및 관계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을 생물학적으로 호흡하는 단위로 변화시킵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스템은 전체 중앙 냉난방 시스템에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계산에 따르면 이는 연간 약 500만 킬로와트어의 전력을 절약하며 이는 약이 0가구의 연간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기술적 해결책은 진동 감쇄 시스템입니다. 고속열차가 상점과 사무실 바로 위로 운행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수천 개의 탄성 댐퍼와 다층 방음 패널을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톤의 열차가 머리 위로 고속 통과하는 동안에도 아래층의 커피잔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로 유지됩니다. 왜 중국은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철도역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전략에 있습니다. 충칭은 1대1로 이니셔티브와 양쯔강 경제벨트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접근이 어려웠던 서부 내륙 지역을 동부의 해양 및 유럽으로 향하는 육로를 통해 국제시장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전에는 노후된 철도 시스템 때문에 열차가 산을 우회하고 속도를 줄여야 했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충칭동역은 이러한 교통병목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역은 8종 8횡 시스템으로 알려진 국가 고속철도망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철도 노선들이 조밀한 네트워크로 뻗어나갑니다. 충칭, 샤먼 노선은 바다로의 직접적인 연결을 보장하고 충칭, 쿤밍 노선은 동남아시아로 가는 문을 엽니다. 충칭, 시안 및 충칭, 베이징 노선은 북부의 정치 중심지와 연결됩니다. 여행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청두까지는 이제 단 1시간이 걸립니다. 챙구됐다. 챙구됐다. 여행 시간은 베이징 여행은 당일 왕복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꼬박 하루가 걸렸던 거리들이 이제는 시간 단위로 측정됩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빨라진다는 것은 자본의 흐름 또한 훨씬 빨라짐을 의미합니다. 도시 당국은 그 야망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역 주변 지역은 알가리 이스트라는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역을 중심으로 반경 3.5km 이내의 구역은 단순히 보호구역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지닌 경제 핵심 지역입니다. A급 오피스 빌딩, 국제 컨퍼런스 센터, 연구개발 구역 등이 역 본체와 병행하여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드 중심 개발이라 불리는 TOD 모델입니다. 외곽에 기차역을 짓고 사람들이 이주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역을 거대한 자석처럼 만들어 기업과 주민, 서비스를 즉시 끌어들입니다. 역은 심장이 되고 주변 지역은 그곳을 통과하는 열차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형성합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역이 완전히 완공되기도 전에 이미 2배로 뛰었으며 이는 이러한 철도 도시 모델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비전과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발전 속도에 감명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러한 작은 몸짓은 제가 이 세대의 거대 구조물들을 계속해서 탐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제어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두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당 16영명을 수용하는 극도로 복잡한 인프라 운영은 수동 방식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충칭동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능형 제어센터에 의해 관리됩니다.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 AI 센서들이 아주 작은 구석까지 커버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녹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특정 출입구의 승객 밀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인공지능은 즉시 추가 통로를 개방하고 에스컬레이터의 방향을 바꾸며 역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신호 주기를 조정하여 혼잡을 완화합니다. 이 기술은 평균 대기 시간을 3분 미만으로 줄여주는데 이는 공항의 어떤 보안 검색보다 빠릅니다. 생체 인식,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승객은 티켓이나 휴대전화를 꺼낼 필요 없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어 멈춤 없는 완전히 유연한 출입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능형 주차 시스템은 자동 차량 리프트 로봇을 활용합니다. 사용자가 수신 플랫폼에 진입하기만 하면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지하 주차장의 최적 공간으로 이동시키므로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과 비교하여 이 시스템은 문을 열기 위한 공간과 주행 통로를 제거함으로써 수용 능력을 40% 향상시킵니다. 화재나 보안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대피 시나리오를 가동합니다. 모든 비상구가 열리고 신선한 공기가 주입되어 연기를 밖으로 밀어내며 바닥에는 레이저로 투사된 대피 유도선이 나타나 군중을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이러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인공지능에 의해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내려지며 이는 인간의 어떤 반사신경보다 빠릅니다. 충칭동역은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차역이 더 이상 수동적이고 매력 없으며 시끄러운 공간일 필요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역은 건축학적 경이로움이자 현대 도시 생활의 수익성 있고 활기찬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서구 국가들이 여전히 여러 면에서 19세기에 머물며 그 시대에 물려받은 철도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현대화에 고군분투하는 동안 중국은 이미 21세기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상업 운송을 위한 제대로 된 고속철도가 단 1m도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반면 중국은 단 15년 만에 약 45, 0km의 고속철도를 건설했으며 이는 전 세계 네트워크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가장 눈부신 결실이 바로 충칭동역입니다. 이 역의 등장은 중국의 경제적 균형을 재편하여 발전의 중심을 해안가에서 내륙 깊은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지리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